그래서 첫 번째 전 시간에는 최적 생산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경제적 목표거든요. 목표.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점, 최고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으로 표현하시면 MB는 이꼴로 MC, 가격도 여기서 결정되면 이거 최적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일이 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일이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지고 이것은 종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거 알려면 일이 가려면은 아까 생산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 11명, 소비자 11명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정보들 다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계산해가지고 누군가가 전지전능한 경제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알아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소재도 파악하고 얼마만큼 생산한다 비용을 다 알고 그래갖고 계산해가지고 너 해라 말아라 그러고 그 사람들도 알아서 계산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신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이것을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리고 이 생산자는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해서 자기 정보밖에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는 자기가 얼마만큼 이 물건을 마스크를 사면 얼마만큼 만족을 얻느냐 그것만 아는 거지. 생산자는 이것을 얼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게 가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지도 모르는 거예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만약에 가격을 이론이라고 생각해봐요. 가격을 이론이라고 설정을 해봐. 그러면 아까 A, B, C, D, E, F, G, H, I, J, H 있고 소비자 A, B, C, D, E, F, G, H, I, J, H인데 여기가 아까 생산비가 얼마였죠? 다시 한번 1, 2, 3, 4, 7, 8, 9, 10, 11이고 여기는 순서대로 비용이 낮은 순서대로 네. 그것도 경제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만족이 높은 순서로 11, 10, 9, 8, 7, 6, 5, 4, 3, 2.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 순서. 자, 가격이 이론이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자기 것밖에 몰라. 그러면은 가격이 이론이면은 이 사람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용이 이론이고 가격이 이론이니까 생산한다고 하죠. A는 생산해. 그렇죠. B는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용이 2원인데. 하죠. 2원에서 하고 1원에 팔아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B, C, D는 다 못하는 거죠.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가격이 1원이요? 나 11에 만족을 얻는데. 소비하려고 그러죠, 다. 네. 소비하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여기는 한 개를 생산하는데 11개를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실제로 이거 이루어지겠어요? 소비는 11명이 하려고 그러고 줄 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소비는 많은데 생산이 적으니까 생산은 한 개인데 11명이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2원이 됐다고 그래요. 가격이 2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 생산하겠죠. 2개 생산하고 여기는 2개 생산하니까 이제 뭐예요? 소비는 뭐예요? 10개 생산, 10개 소비하겠죠. 그럼 여기 아직도 어떻게 돼? 초과 수요죠. 그래서 가격이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면 5원이 됐다고 해요. 가격이 5원이면 여기는 5개 생산해. 소비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소비해. 아직도 초과 수요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 그 다음에 가격이 7원이라고 해요. 7원. 7원이면 이제 몇 개예요? 생산을 7개 생산해. 소비는 7원이니까 5개 소비해. 이제 초과 공급이 돼버리죠. 이때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져. 그럼 가격이 얼마가 되면 6원이 딱 되면은 6개 생산하고 6개 소비하는 게 딱 마르자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6원이 되면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딱 이 균형이 돼가지고 가죠. 그 점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더라도 가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아까 최적 생산량이 몇 개였어요? 6개였죠. 네. 아무것도 몰라. 네. 소비자는 생산자도 모르고 생산자는 소비자도 모르고 자기 것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것만 보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알아서 가격이 알아서 어디 점으로 최적 생산점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최적 생산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산주의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 데리고 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마스크 물건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물건 한 개를 수급 조절하는 데를 정부가 다 나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스크가 물건이 몇 개요? 수만 개죠. 그럼 어떻게 다 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마스크 하기 전에 모든 물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죠. 왜 그랬을까요? 이 원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아까 최적 생산량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최적 생산량을 정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정부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경제 법칙이, 예? 경제 법칙이 그리 데리고 간다. 최적 생산점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경제 법칙을 신뢰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최적 생산량은 소비자가 이익 봤어요, 생산자 손해 봤어요. 이익 봤죠. 왜냐하면 가격이 결정될 때는 소비자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을 얻는 사람의 만족하고 가격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소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만족이 가격보다 컸죠. 그 다음에 가격은 생산자에서 생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비용이 높은 사람의 가격하고 같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생산한 사람은 전부 다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했어.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누구도 이익 보고 생산자도 이익 보고 소비자도 이익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 보고 그냥 이익 본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익이 발생했다.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해 버리면 이익이 줄어들죠. 네. 그보다 적게 생산하면 그래도 이익이 줄어들어. 이익은 보지만. 그래서 이익을 보되 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MB는 이꼬르 MC가 되고 이것이 가격하고 딱 같아질 때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가격이 이것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것이 MB하고 MC하고 결론이 같아져야 돼. 근데 MB는 MC를 모르고 MC는 MB를 몰라. 그렇지만 MB는 무엇을 알아? P하고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MC는 또 뭐하고 맞춰? P하고 맞춰. 그러니까 MB하고 MC가 P를 4개로 해서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P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P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돼서 MB하고 MC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P가 MB는 P하고 맞추고 MC는 P하고 맞춰서 MB하고 MC가 딱 같아져서 예를 들면 MB하고 MC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 더 크단 말은 조금 늘리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기회비용이 있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을 늘려야 된다. MB하고 MC가 있으면 MC가 더 커버려. 그러면 비용이 더 커요. 그럼 줄이면 더 좋아지는데 안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MB하고 MC는 같아질 때 최적이 되고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이 시장 가격이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이 이것이 경제 원리의 경제 원리는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가 목적지냐, 어떻게 갈 것이냐. 목적지는 MB는 MC다. 서로는 몰라. 누가 데리고 가느냐? P가 데리고 간다. P가 MB는 MC가 되도록 데리고 간다. 그 P를 경제에서는 신이야, 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서 이것이 경제 신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이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로 간다. 이익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더 이상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보다 좀 많아져 버리면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고, 그보다 적게 생산해도 이익이 줄어들고, 딱 그때까지 생산할 때가 그래서 경제 법칙은, 경제는 자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수식으로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지다? 수식으로. 이쁘게 수식으로 표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수식으로 E는 MC 자성 하듯이 화학에서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MB는 MC가 MB는 MC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죠. 이건 목적지다. 근데 이 목적지가 이것이 목적지고 P는 목적지가 아니죠, 사실. 이것을 누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P가 데리고. 서로를 몰라. 서로가 같아져야 되는데 MB는 MC를 모르고 MC는 MB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 P가 끼어 있다. 그래서 P가 어떻게든 MB는 P하고 일치를 시키라고, MC는 어떻게든 P하고 일치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MB하고 MC가 결과적으로 일치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경제는 모두가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경제예요. 그럼 생산자도 이익 보고 소비자도니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세상.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는 세상.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것이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오케이? 네. 끝.